내야 돼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씩 내고 먹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만 왜 먹냐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면 부자들의 마인드를 배우고 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된가를 밥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 기운을 좀 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편에서 사기를 많이 당해요. 사기 많이 당해보셨어요? 네. 왜 사기 당하셨어요? 부자 되고 싶은데 그 부자 되고 싶다는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아, 저 사람 누구나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늘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걸 이용해요. 돈이 필요하다. 그럼 돈으로 사기치고요. 건강이 필요하다. 그럼 건강으로 사기칩니다. 심지어는 요즘 그 국가에서 제공한다고 하는 그 뭐죠? 그 또 한 몇십만, 30만 원씩 받는 거 있죠? 그게 뭐였더라? 민생 지원금. 요걸 가지고 또 사기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또 사기. 야,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많이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사기 당하면 어떻게 무서워요. 그래서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래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이 잘 알아보고 놀란 갔으면 뭐 보고 놀랬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데도 놓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하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사기를 안 당하면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기를 안 당하게 깔끔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관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어쨌든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단 하드웨어 쪽에 넘어갔다가 제가 정말 기다리던 비트코인을 만나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이템 하나만 잘 만나면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템이 진짜냐 가짜냐 요걸 알아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 진짜 같거든요. 그런데 사기 당했죠. 근데 진짜가 왔을 때 가짜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7년도에 제가 경제인의 경제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금융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인지는 아직도 잘 굴러가고 있죠. 많은 경제인들이 이 경제지를 보고 있습니다. 뭐 사장님들이랑 회사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경제지가 가요. 여러분 비트코인 10여 년 전에 비트코인 최고야 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건 쓰레기라고 했어요? 거의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거를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체크를 먼저 해봐야 돼요. 이때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진짜냐 가짜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말을 듣고 절대 팩트 체크가 안 됩니다. 팩트는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팩트의 어원은 뭐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진실, 이게 팩트예요. 사람은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모르는 사람 없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사기꾼이 와서 야, 내가 어떤 사람 봤더니 눈이 네 개고 귀가 세 개고 코가 두 개고 입이 두 개야. 근데 거짓말이 아니야. 봐봐 하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진 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이 진짜예요 가짜야? 가짜예요. 페이크예요. 이 사진은 조작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팩트, 사실 이거를 체크해야만 사실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경제인지에 나온 제 얼굴 보셨죠? 그게 팩트일까요? 거짓일까요? 만약에 그 경제인지가 가짜였다면 저도 이거를 조작한 거겠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찾아보면 다 나오고요. 경제인지에 가서 2017년 에이프릴 4월 보면은 딱 나와요. 그럼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런 게 진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찾아봤을 때와 제가 찾아봤을 때 데이터가 똑같아야 돼요.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사기꾼들은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찾아봤을 때는 없거나 잘못됐는데 사기꾼들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데이터를 못 찾기 때문에 그냥 걔들이 보여주는 대로 진짜인가 보다, 얘들이 보여주니까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죠? 이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릴게요. 약 한 10년 넘었죠. 10여 년 전에 홍채 가지고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기 백화점, 롯데백화점 뒤에 2층에서 강의를 했었던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아이템은 너무 좋아요. 눈으로 모든 걸. 지금 중국에서는 홍채 가지고 실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홍채로 특허받아서 이걸 비즈니스로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받아서 이걸 하겠다라고 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었죠. 갔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이거 특허받은 겁니다. 그리고 특허 번호를 실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특허구나 라고 이해했지만 저는 특허청에 들어가서 그 특허 번호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질문하라고 하길래 제가 아까 특허 번호를 찾아봤더니 특허 번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 얼굴이 빨개져요.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후에 회사가 없어졌어요. 뭐죠? 제가 만약에 특허번호 얘기 안 했으면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한 번 사기를 당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돈을 얼마 벌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팩트 있게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의 거짓말이 있으면요, 이 거짓말 뒤에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봤잖아. 남편이 거짓말이야. 그 한 가지만 거짓말했을까요? 나 바빠. 초상집 갔다 와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초상집 아니고 친구랑 당구 치러 갔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와이프도 거짓말할 수 있죠. 거짓말은요, 한 가지가 발견되면 그 뒤에 수많은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비즈니스 할 때는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있는 순간 그 비즈니스 뒤에는 또 다른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사실을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과거에는 꽤 그래도 유명했었어요. 뭘로 유명했냐면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유명했습니다. 왜 유명했을까요? 남들은 NO 했을 때 저는 YES 했거든요.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라고 제가 10여 년 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블록체인 강의를 해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 진짜냐? 너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때 국제 언론인 클럽을 통해서 제가 대상을 받았거든요. 요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는데 그 중심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귀한 사례를 주셔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보더니 야 10년 전인데 너 10년 전에 통통했구나 이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10년 전에 통통했죠. 먹을만 했는데 요즘도 시기적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10여 년 전에는요, 이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 쓰레기라고 했고 비트코인 사용 선고가 3,500건이 넘게 내려졌던 거 아시죠? 그 사용 선고가 뭐예요?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없어질 거다, 거품이다, 버블이다 막 이래서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다라는 사연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비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됐죠? 전 세계 최고의 금융의 중심이 됐습니다. 디지털 금융이. 그렇다면 제가 10여 년 전에 이야기한 게 맞아요? 틀려요? 이런 팩트 체크를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회사들을 보시면 이 회사들이 무슨 회사냐면 다 사기꾼 회사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휴스턴 코리아, 코플레이, 마이닝시티, 아도, 오메가 프로, 맥심 트레이더, V 글로벌, 엠페이스, 원코인, 그리고 골든에셋, 랜벨 캐피탈, 마이닝 넥스 이런 회사들. 이게 다 사기꾼 회사였다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돈을 다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왜 투자했을까요? 얘들이 보여주는 내용 자체가 너무 그럴싸했어요. 사람들은 뭐 모르고 여러분 장동건 딱 보면 잘생긴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장동건의 마음 속 깊은 진짜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표지만 보고요,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봐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페이크만 보고 진짜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잃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짜 팩트 체크를 다 해봤다면 안 했을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랜벨 캐피탈이 뭐 하는 회사였어요? 비트코인을 받아서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이거를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얘기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했죠. 이때 제가 찾아봤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근데 이 회사 리더를 리딩하고 이 회사의 CEO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봤는데요. 이 회사 랜벨 캐피탈에서는 CEO가 어마어마하다, 대단하다, 미국의 월가의 최고의 디지털 자산가라고 이랬어요. 찾아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한 개도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이 랜벨 캐피탈에서 내세웠던 그 할아버지 있죠. 얼굴 머리까지 하였던 분, 그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범죄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사장님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범죄 이력도 있고요. 말이 안 돼요. 이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그런 수익을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도 아니에요. 이만 사장이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는 진짜예요. 그리고 투자를 감행했다가 다 날려주죠. 비트코인 30개, 비트코인 100개, 비트코인 180개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 제 말을 안 믿었지만 후에는 그때 하지 말걸. 이 중에 하나가 정명무 사장님인데 정명무 사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 다 망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회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요. 그 회사의 웹사이트 주소 가지고요. IP 추적도 해봐요.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트래픽량도 알아봅니다. 트래픽량이 뭐예요? 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가를 알아보는 게 트래픽량이에요. 그리고 IP 어드레스만 보면요. 얘가 도메인 주소가 언제 생겼는지 중간에 사들인 건지 얘들이 애초에 만들었던 건지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찾아봐요. 그 중에 한 개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여기는 뭐예요? 사기예요. 중간에 도메인을 사들이는 업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회사 10년 됐어 이래요. 그런데 IP 추적이 도메인을 찾아보니까 6개월 전에 산 거예요. 그럼 그 걔들 사기꾼이에요? 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이런 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기꾼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요 그 비슷한 것만 봐도 놀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비즈니스를 보고도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세 가지만 알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비트코인. 그런데 이건 기회를 놓쳤죠? 두 번째 금융의 변화. 요거만 기회를 잡으시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금융이 변해요. 세 번째 이 금융의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세 가지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큰 물결의 흐름 중에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세계의 혁명입니다. 이거만 우리는 알면 부자 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진짜를 모방해서 가짜를 만들어야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뜯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짜들은 어떻게 해요? 더 진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그랬죠. 10여 년 전부터 활동을 했다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제가 여기를 보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치면 이런 이미지가 뜰 거고요. 이 이미지가 제 겁니다. 동명이인도 있어요. 임한수라는 이름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제 이미지고요. 여기 가보면 10년 전, 9년 전, 10년 전, 10년 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10년 전에 제가 이 데이터를 올렸다는 게 팩트로 체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팩트 체크 없이 앞에 있는 사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사람을 믿으라고 했어요? 믿지 말라고 했어요? 믿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돈 앞에서는요 사람이 무용지물입니다.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려요. 나는 정직하고 착하고 제대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계좌로 만약에 5억이 들어왔다 칠게요. 그럼 그 사람 눈동자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돈이 없는 사람. 근데 돈이 한 1,000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5억 들어왔어요. 눈동자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왜요? 5억은 껌값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5억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누가 흔들린다고요? 돈 없는 사람. 그러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사기치고 도망갈까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눈동자가 흔들리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어도요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는 리더는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빠른 변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요 새로운 스마트폰 기술이 또 나와요. 이제는 뭐가 나왔죠? AI 폰이 나왔죠. AI 폰이 나오고 나중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계 모양으로 돼서 버튼에 홀로그램으로 모든 터치가 다 가능한 폰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이제 아예 칩으로 심어요, 이 안에. 피부 안에 이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띡하면 결제돼요. 띡하면 결제돼요. 손만 대면. 이런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뭐죠? 다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순우라고요. 어떻게 변하는가 알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될까요? 어떻게 변하는지에 첫째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관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변하는 건 둘째 나 먹고 살아야 돼. 매달 카드값 갚기도 바빠. 언제까지 바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바쁘실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 아무리 바빠도요, 시간 내고 짬 내고 눈 번떡번떡 그러면 돌아다니면요, 부자 될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 반드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이 선택이 잘 됐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선택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 뭐 원코인, 투코인, 쓰리코인 이런 걸 선택했어요. 저는 부자가 됐지만요. 원코인, 투코인, 쓰리코인 선택한 사람은 지금 뭐가 됐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돈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돈 안 됩니다. 누구만 돈 돼요? 사기치는 사람들만 돈 돼요. 사기 당하는 사람은 절대 돈이 안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었어요?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익명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건요. 확실한 주인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디지털 자산이 아니에요. 확실한 주인이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블록체인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 코인이 딱 나오면요. 이건 누가 주인이어야 되냐면 채굴하는 사람이 주인이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돈을 누가 모래사장에 뿌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주어요. 500원 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여러분이 주인이어야 돼. 그죠? 근데 이걸 주워서 나가려고 하는 거 야야야야야 그거 내 돈이야 하고 뺏어간다면 그거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죠. 주인이 없어야 돼요. 내 거여야 돼요. 내가 채굴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지갑으로 들어온 건 내 거여야 돼요. 근데 많은 코인 사기꾼들은 왜 문제가 돼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걔들은요 코인을 만들어놔요. 10억 개든 뭐 50억 개든 만들어 뭐해요? 팔고 있어요. 세일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을 엄청나게 팔아놓고 뭐 상장시키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상장 안 시켜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장될 거라고 기대하고 엄청 살았는데 나중에 회사가 엥 하고 도망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이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요. 걔들이거든요. 그래서 코인이든 토큰이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더 만들어낼 수 있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한번 만들어낸 건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느냐 그들이 주인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잘못하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이 제대로 됐을 때 우리가 부자라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지 않으세요? 네. 매달 뭐 한 달에 5천이 나가도 4천이 나가도 관심 없어. 왜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내 욕심부터 빼야 돼요. 모든 사기의 기초는 욕심입니다. 그 사람이 1억만 넣으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 수 있대. 그래? 이건 뭐예요? 내 욕심이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욕심이 부자가 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있어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 속의 선택을 잘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온다는 건요. 이 세상의 모든 논리의 기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어요. 레볼루션, 지각변동, 금융도요. 레볼루션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다 레볼루션이에요. 6절을 만들었어요. 와 대박. 처음에 그랬어요. 종이돈 만들었어요. 와 편하다. 그랬어요. 카드가 나오니까 우와 이건 종이돈보다 더 편하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레볼루션이 나왔냐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디지털 레볼루션이 나온 거예요. 얘가 지금 엄청나게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얘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 들고 다니면서 보세요. 1비트코인이 얼마예요 지금? 1억 6천, 1억 7천. 좀 있으면 이제 3억 갈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1억 6천, 1억 7천. 지금 별거 아니죠.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요 비트코인 18만원, 19만원, 20만원 올랐다가 30만원까지 갔다 다시 20만원 떨어지고 했을 때 제가 1억 간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트코인은 유저, 노드 수, 확장력이요 일반 코인과 달라요. 왜요? 그 안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 최초의 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코인들은 왜 다 뒤졌어요? 블록체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살아남고 지금 어마어마한 전 세계 최고의 코인 된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이 단점을 보완을 하는 미래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인물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래서 금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디지털 금융의 일부긴 한데요. 진짜 금융이 되려면요. 모든 사람이 이걸 이용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죠? 원화를 가지고 있어요. 검은 통을 사 먹으려고 해도 원화가 있어요. 이게 금융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단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이건 반드시 보완된 무언가가 나옵니다. 그게 금융의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다음에 나온 게 네오뱅크라는 형태의 시스템이에요. 네오뱅크는 모든 은행의 업무를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안 보고 인터넷으로 보겠다라는 게 네오뱅크입니다.
지금 전 세계 추이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CBDC 정책이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중국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CBDC 정책 안 할 거야 라고 했지만 걔들 반드시 합니다. 말로 그렇게 하고 걔들이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연막 작전이에요. 아 나 그거 필요 없어 해놓고 지들은 그거 모으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그랬었어요 처음에. 야 비트코인 우리 안 해 불법이야 우리 책을 다 막을 거야 해놓고 지들은 뒤로 다 비트코인 모으고 있었어요. 이게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 네오뱅크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네오뱅크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네오뱅크가 있고 일본에 가면 일본의 네오뱅크, 각 국가의 네오뱅크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전 세계의 금융을 통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미래의 금융은 뭐가 핵심이냐면 전 세계 금융을 통일하는 거예요.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결제하더라도 다 결제가 되는 시스템의 금융.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금융의 목표예요. 원론적인 목표. 자 그럼 이런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금융 미래학자들이 이미 다 얘기해놨어요. 미래에는 금융이 하나로 통일된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통일시킬 거냐는 거죠. 이걸 알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자 그럼 네오뱅크는 국가적인 은행 시스템이에요. 온라인 은행 시스템. 이거 말고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는 은행 시스템이 막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오뱅크예요. 네오뱅크는 N으로 시작되지만 네오뱅크는 D로 시작돼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D는요. Decentralized라고 해요. Decentralized는 뭐예요? 탈중앙. 앞으로 웹3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웹3가 근본적으로 뭐예요? 사기꾼들은요 그걸 어렵게 설명해요. 웹3 뭐 이해도 못하게. 왜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야 지들이 사기치기 좋으니까. 웹3는요 아주 간단해요. 원래 웹 2.0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웹 2.0은 뭐냐면 중앙화 시스템이에요. 은행도 중앙화죠. 국가도 중앙화죠. 모든 게 중앙화예요.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돈 벌어요? 중앙 서버 시스템을 만든 애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제는 균열을 일으키고 있고 분열되고 있어요. 어떤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웹3 시대. 그렇다면 웹3 시대의 핵심 뭐죠?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요 힘을 모아서 개미들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이게 웹3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붙어서 강력한 파워를 만들면 이게 웹3 시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웹3 시대는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필요로 해 하나로 단결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옛날에는 서버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서버가 필요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이 다 서버예요.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모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 그래서 이 웹3 시대에 이제 막 나온 게 네오뱅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네오뱅크 앞에 뭐가 붙었어요? 위파이가 붙었어요. 위파이는 회사 이름이고 네오뱅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될 만한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네오뱅크는 하나의 그냥 고유명사예요. 해, 달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해라고 하고 한국에서도 해라고 하고 일본에서도 해라고 하죠. 네오뱅크는 그런 고유명사예요. 위파이는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럼 위파이가 붙었냐면 전 세계 최초로 금융을 통일시키려고 만들어진 회사가 위파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자 결론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진짜라면 여러분 부자 될 거예요. 이 회사가 가짜라면 여러분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요? 진짜기 때문에 하겠죠 제가. 저는 돈을 엄청 벌어서 떼부자가 되려고 이걸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저는 먹고 살만합니다. 왜요?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왜 할까요? 뒤에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하는지. 더우세요? 더워요. 추우세요? 네, 부럽네요. 저는 더워요. 추운 분들이 부러워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금융의 지각 변동, 금융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완성되는 이 뒤에 뭐가 온다고 했죠? 메타버스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메타버스가 뭔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메타버스는 뭐냐면 가상현실, 가상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이 메타버스입니다. 메타 하면 뭐죠? 초월적인, 어마어마한, 대단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메타버스,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유니자를 빼버린 거죠. 그러면 현실보다 더 뛰어난 세상이 메타버스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메타버스 글라스를 딱 끼고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가서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돈도 벌 수 있고 현실보다 더 멋진 세상이 메타버스입니다. 이 세상이 반드시 올 거예요. 지금 많이 준비 작업하고 있죠. 이것만 알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요겁니다. 네오뱅크, 탈중앙은행이 디파이랑은 틀려요. 여러분 주변에 디파이 많이 들어보셨죠? 디파이 회사는요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누가 최고의 디파이 회사요? 팬케이크 스왑이라고 하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있어요. 그 영역에서 부자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누가 야 우리 디파이야 그러면 그냥 발로 걷어 차세요. 디파이는요 지금 시작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디파이만 가지고는 안 돼요. 디파이도 들어있으면 몰라요. 하지만 디파이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금융의 레볼루션인데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테크나 아니면 미래의 방향성을 알아야 돼요. 미래의 방향성이 뭐죠? 요거는 얼마까지 갈까? 요거는 얼마까지 갈까? 요거는 얼마까지 갈까를 미리 우리가 안다면 우리 부자 되기 쉽잖아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1억 5천이 넘어가고 3억이 된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예전에 한 3천원일 때 4천원일 때 사놨겠죠.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채굴기도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1억을 투자했을 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7,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됐지만 삼성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해서 몇 억 안 됐어요. 이게 뭐예요? 변화 속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 어디 뭐예요? 남자는 힘이 아니고요. 남자는 돈이 많으면 뭐부터예요? 시계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이게 거의 순서예요. 여자들은요 가방부터 산대요. 뭐 5천만 원짜리 샤넬 뭐 이런 거 같지? 에르메스 이런 데 가방부터 산대요.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지만 남자랑 여자는 좀 틀려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돈을 맡기느냐, 어디에다 재테크를 하냐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똑똑해 보여요? 별로 안 똑똑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별로 안 똑똑해요. 저는 정말 평범해요. 학교 다닐 때 1등 한 번 못 해봤어요. 2등만 한 번 해봤어요. 유치원에서. 자,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시대적 배경, 두 번째가 플랫폼, 세 번째가 개인적인 노력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좋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인생 사이클이 엄청 빨라요. 이 산업, IT 이런 그 컴퓨터, 인터넷 이런 분야에 사이클이 엄청 빨라요. 사이클이 빠르다는 얘기는 부자 될 기회가 자주 온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사이클이 어땠어요? 아주 느렸죠. 그러니까 부자 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좋아요. 아까 그랬죠. 우리에게 세 개의 기회가 있어요. 비트코인, 금융, 메타버스. 그런데 비트코인 놓쳤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2개 중에 우리가 하나로 부자 될 수 있는데요. 시대적 병이 아주 좋다. 두 번째, 플랫폼. 이놈이 문제입니다. 이놈. 아까 보셨던 수백 개의 사기 회사들이요. 다 페이크, 가짜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거예요. 진짜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100대가 있어요. 그리고 100명이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자동차는 가는 자동차, 어떤 자동차는 안 가는 자동차예요. 그 자동차 100대 중에서 딱 한 대만 가는 자동차고 99대는 안 움직이는 자동차예요. 이게 페이크예요. 사기꾼들은요 안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움직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승차하면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부자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한 번 탈 때마다 우리가 50만 원씩 내고 타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럼 우리는 가짜 자동차에 타기 위해서 5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 돈 날아갈까요?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페이크, 실제 플랫폼이냐 가짜냐 이거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왜 진짜인지, 어떤 팩트가 있는지. 팩트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팩트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뜰까요? 이게 팩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럼 내일 해가 뜨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오늘 처음 태어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어른이지만 새로운 비즈니스가 다가왔을 때는요. 그 비즈니스는 오늘 처음 보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자, 이 플랫폼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는 부자 될 수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 플랫폼을 만났기 때문에 먹고 살만해진 거고 나머지 분들은 왜 딴 데로 갔을까요? 야, 비트코인보다 여기 돈 더 벌어.
비트코인은 5천 투자하면 100만 원밖에 못 벌지 여기는 5천 투자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10배 이상을 벌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진짜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 나 돈 들어온 거 봐봐 진짜잖아. 한 두세 달 번 거 보여주면서 그럼 뭐라고? 진짜네. 그리고 그쪽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있다 사라져요. 그러면 이 사람도 돈 날린 거고 그 후에 투자한 사람 돈 날린 거예요. 그죠? 자, 이 플랫폼 진짜 플랫폼을 만났다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목이 터져라 강의했어요. 목이 쉴 때까지 강의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강의했을까요? 여러분 비트코인을 사놓든지 비트코인 채굴하십시오. 비트코인을 모아놔야 부자가 됩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저도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생계형 강의였거든요. 생계형 강의가 셀까요? 먹고 살만한 놈이 강의하는 게 셀까요? 생계형 강의는요 목숨 걸고 강의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막 강의를 더 세게 해요. 왜요? 돈을 끌어 모아야 지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노력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여러분 부자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부자가 되겠다는 열정. 그죠? 두 번째, 지금 비 와서 그런 거죠? 네. 예, 걱정하지 마. 제 목소리가 더 크니까. 예. 부자가 되겠다는 열정. 여러분 있으세요? 별로 없으세요? 나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진짜 한번 부자 되고 싶다 이런 마음 없으세요? 있어요. 그런 열정이요. 꺼지면 안 돼요. 사람은 열정이 불타올랐다가도 다시 꺼져요. 불타올랐다가 다시 꺼지고 불타올랐다가 다시 꺼지고. 왜 그래요? 사람의 뇌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타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꺼지지 않게 계속 내 속에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공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비트코인 블록체인 10년 전에도 외쳤는데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0만 명이 넘어요. 10년 전에. 유튜브 보면요. 유튜브 자료 보시면 그 정도 나오고 그리고 필드에서 들은 강의 이렇게 강의 들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강의를 들었는데 겨우 부자 된 사람은 몇백 명 수준일까요? 일단 내가 들었는데 생소해. 처음 들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일단 사람은 밀어냅니다. 나 잘 몰라. 밀어내. 사기 같아요. 왜요? 아까 그런 비슷한 유로 사기를 이미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밀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개인적인 노력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열정과 끈기 없으면 여러분 부자 못 됩니다. 뭐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그 위인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 자서전 한번 읽어보세요. 위인전이나. 그 자서전을 읽다 보면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 열정이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하고요. 끈기가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해요. 왜요? 열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 속에서 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끈기가 없으면 중간에 놔버려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분명히 이렇게 넘어가니까 힘들어도 비트코인 팔지 마세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제 말을 안 듣고요. 중간에 다 팔아먹었어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올라가니까 200만 원 벌었다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1, 2억 벌려고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겨우 한 몇억 벌었다고 땡 잡았다고 싹 팔아버린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빵을 치며 울어야죠. 갖고 있을걸. 이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죠. 제 말을 안 믿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 팩트 체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회사가 세계 최초의 탈중앙 은행입니다. 은행이에요. 이 코인 아니에요. 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처음 은행 생겼을 때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 은행 생겼을 때 어르신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겼을까요? 장판 밑에 돈을 깔아놨을까요? 대부분 장판 밑에 깔아놨거나 농장에다 숨겨놨습니다. 은행을 못 믿었던 거죠. 야, 쟤들 먹고 튀면 어떡해. 내 돈 귀한데. 그래서 처음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장판 밑에 쫙 화투 깔아놓듯이 깔아놓고 돈 필요할 때마다 장판 들어서 돈 빼서 썼어요. 그리고 콩 항아리에다가 돈 넣어놓거나 저희 어머니가 했거든요. 농장 밑에다가 모를 줄 알지만 거기다 제가 다 찾아 썼어요. 제가 돈을 그렇게 맡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다 맡겨야 되고 은행에다 맡기죠. 이제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나온 은행은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왜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근데
은행도 위험해졌어요? 안 위험했어요? 은행 위험해요. 해킹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 해킹 문제도 있고 자체 서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요즘 은행들이요 돈을 만약에 10억을 해킹당해서 날렸으면 10억을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안 물어주잖아요. 왜요? 지들도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물어주는 거예요. 위험성이 전혀 없다 그럼 10억 날리면 내가 물어줄게 하죠. 왜요? 위험성이 없으니까. 하지만 은행들도 알아요. 잘못하면 해킹당하면 우리가 파산된다. 그러니까 1억 이상은 못 물어줍니다 라고 이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왜 옛날엔 이런 일이 없었죠? 생긴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떤 은행이 나오길래 도대체 은행들이 이렇게 몸살이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탈중앙 은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중앙은요, 중앙은행은 완전히 안전해요. 왜요? 블록체인으로 화되기. 블록체인 해킹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회사가 위파이라고 있어요. WEFI, 위파이예요. 위파이 회사가 어떠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보실 거예요? 요즘은요 SNS 온라인에 어떤 업체가 있냐면 보안 감사 업체라는 게 생겼어요. 약 10여 년 전부터 생겼는데 최근 들어 굉장히 강력해졌죠. 보안 감사 업체는 뭐 하는 회사냐면 온라인상에 움직이고 있는 디파이나 스테이킹이나 코인 관련된 회사들이 온라인에서 움직이죠. 네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회사들에 대한 평가를 매기는 겁니다. 보통 스마트 컨트랙트나 그 여타 그 기술력을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알아보고 점수를 매겨주는 데가 보안 감사 업체예요. 그 보안 감사 업체가 지금 수백 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 알아주는 데가 썰틱, 그리고 팩쉴드,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솔리드 프루프 이런 데가 지역적으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유명하냐면 솔리드 프루프 독일에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유럽, 동유럽 쪽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괜찮은 회사입니다. 회사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보안 감사 업체죠. 이 감사 업체에다가 위파이가 물어본 거예요. 야, 우리 회사 이런 회사야. 그리고 증거 자료는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런 증거 자료 보고 우리 회사 점수 좀 매겨줘 라고 했더니 솔리드 프루프에서 몇 점을 줬어요? 94.85점을 줬어요. 최초에.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찾아보니까 위파이가 100점입니다.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회사들이 처음 데이터 제공을 해서 60점 정도가 평균입니다. 60점 밑에 대부분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80점, 90점, 100점이에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찾아봤더니 다시 87.26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전에는요 보안감사업체 솔리드 프루프가 보안감사업체 항목이 10개밖에 안 됐어요. 10개 짜짜짜짜짜 체크하고 점수를 매겼죠. 근데 지금은 항목이 더 쪼개졌어요. 디테일하게 수십 개 항목으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쪼개지다 보니까 회사에 어떤 먼지 묻은 것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점수가 낮아진 거예요. 하지만 이 점수도 굉장히 엑설런트한 점수입니다. 뛰어난 점수예요. 일반적인 회사들이 지금 한 60점대 맞았던 회사들이 지금 38점, 40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 아직도 화살표가 어디에 있어요? 엑설런트에 있죠? 회사 믿을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팩트예요. 팩트가 뭐라고 했죠? 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솔리드 프루프라는 데 찾아 들어가서 직접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저도 알고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기꾼들은요. 걔들이 말하는 거 다 찾아보잖아요. 절반 이상은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제가 위파이라는 회사를 찾아봤어요. 다. 거짓말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없는 거를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로 괜찮냐면요. 엔트로브러너, 포브스, 코인텔레그래피, 나스닥 이런 세계적인 채널에 위파이가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진짜 소개됐는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오피스에 들어가서 백오피스는 뭐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다 확인했어요. 진짜냐 뻥이냐. 자 그럼 먼저 제가 엔트로브러너라고 세계적인 백오피스 들어갔더니 여기 소개가 됩니다. 위파이 introduced the world first neobank. 오, 위파이 세계 최초의 탈중앙 은행이라고 소개가 됐어야 됐어요? 이거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조작할 수 없어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된다는 거죠. 이 웹사이트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포브스지에서도 디파이 영역도 위파이에 들어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파이는 금융이기 때문에 다 들어있어요. 자, 세 번째.
코인텔레그래피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는 디지털 뉴스예요. 위파이 소개됐죠? 월드버스 대우뱅크 또 소개됐죠? 마지막에는 압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스닥.com 들어가 봤더니 실제 위파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스닥.com에서 돈을 받고 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나스닥이나 포브스 이런 데 포브스는 돈 받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물 소개 같은 거는.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돈 주고 이런 소개를 받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 있죠. 그리고 각 국가마다 주식 관련된 이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나스닥이면 세계 최고의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금융권에서 소개된 게 없어요. 이전에 10년 전에 뭐가 한번 소개됐었냐면 비트코인 소개됐어요. 나스닥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때는 뭐 비트코인이 좋다 나쁘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라고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소개한 게 이거예요. 위파이, 대우뱅크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여러분 혁명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죠. 그리고 나서 금융의 변화 속에서 두 번째 소개된 게 위파이예요. 그렇다면 이거 뭔가 있다라고 여러분 촉으로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파이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부자가 쉽게 되는 게 좋아요? 미치도록 어렵게 부자 되는 게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쉽게 되는 게 좋아요.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으로 좀 먹고 살만해졌다라고 소문이 좀 났어요. 저희 그 동창 친구들에게서 시골 친구들에게서.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돈 좀 빌려달라고. 야 너 잘 됐다며 돈 좀 빌려줘라 이래서 저는 몇 명 줬는데 아직도 안 줘요. 어쨌든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애가 오늘이 그래요. 야 돈은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이 진짜 돈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결국 저한테 돈 좀 빌려달래요. 쉽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게 뭐 말에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살다 보니까요. 돈은 최대한 쉽게 땀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벌 수 있으면 제일 좋더라고요. 남의 담장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이 쉽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었겠다라고 느꼈다면 어떤 행위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채굴기를 그냥 몇백만 원짜리 하나 사놨으면요. 또는 몇천만 원. 그때 당시에 채굴기를 제일 많이 사신 분은 한 8억 정도까지 사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겠죠. 8억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8천억을 벌었다.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비트코인 영역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5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도 비트코인을 한 20, 30개 이상은 다 벌었어요. 100개만 벌었어도 지금 얼마죠? 160억이에요. 500만 원 가지고 160억을 벌었던 경우도 아주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비트코인을 사고 채굴을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 중에 여기 오신 분들도 있어요. 왜 왔나 했더니 중간에 다 팔아먹었더라고요. 자 그럼 비트코인으로 부자 되는 건 쉬웠어요. 채굴기만 구매했으면 끝이에요. 구매해놓고 잊어버리고 한 10년 버텼으면요. 그분 부자 된 거예요. 그런 분들 실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위토큰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비트코인하고 똑같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돼 있고 주인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채굴기를 사놓고 채굴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코인은 어디로 들어가요? 블록체인, 메인넷으로 만들어진 그 블록체인에서 원장에서 그 코인이 나와서 내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 지갑에 있는 코인은 누가 손댈 수 있어요? 나 외에는 손을 못 대요. 이게 진짜 자산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아놓으시기만 하면 부자 됩니다. 그럼 이 가격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중요하죠.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태계가 있다, 그럼 올라가요. 생태계가 없다, 그럼 떨어져요. 안 올라가요. 없어져요. 그 생태계는 뭐죠? 이 코인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고 싶고 가지고 있을 때 도움이 되고 이걸 가지고 금융활동을 할 수 있다라면 이건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갖고 있고 싶으세요? 금덩어리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면 어떻게 했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왜 그럴까요? 금은 이미 생태계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 있잖아요. 금덩어리는 이게 생태계예요. 동태계는 뭐예요? 예, 동태찌개. 예, 농담이고요. 예, 한 분이 졸리신 것 같아서 갑자기.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부자 되는 게 쉬웠어요. 이 위파이도 똑같아요. 우리 뭐 하면 되냐면요. 채굴기 구매하시면 돼요. 구매하시고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그럼 1차적으로
코인이 모아지는 겁니다. 이 코인이 진짜 생태계가 있다면 이 코인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ITO를 구매해야 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요. 채굴기죠.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떤 회사,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수백 개의 사기 회사들을 알아본 결과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회사들을 이끌고 가는 CEO, 회장, 대표 이런 사람들이요. 네임밸류가 높았냐? 그렇지 않아요. 누군지도 몰랐는데 거기 갔더니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래. 우리는 어떻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돈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리는 거죠. 진짜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 다 찾아보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랜델 캐피탈 대표도 그렇고요. 예전에 사이던 원코인도 그렇고 리자 박사도요. 포브스에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왔어요. 다 조작한 거예요. 포토샵으로 일러스트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포브스지 경영지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찾아보고 진짜 있으면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사기인 거예요. 맞죠? 다 찾아봐요. 그래서 오늘 리더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짧게. 리브 콜린스가 누구냐면 테더를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다 합쳐도요. 이 테더의 유동성만큼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테더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건 여러분 다 아시죠? 테더는 그거 뭐예요? 달러예요. 코인, 스테이블 코인, 변동성이 없는 안정화된 코인, 이게 스테이블 코인 테더예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돈도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름도 뛰어나고요. 덕망도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많은 기업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위파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걸 만들었을까? 안 믿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믿었어요. 제가 찾아보고 이 사람이 진짜 위파이를 운영한다면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왜요? 아까 그랬죠. 수백 개, 수천 개의 사기 업체들 중에 리더가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이 뭔 비즈니스를 했던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용, 삼성의 이재용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제가요 진짜 이걸 가지고 한 10조 정도를 투자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왜요? 그 사람의 네임밸류 때문에. 근데 대전역에서 깡통 들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한 10조 투자하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할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 하세요. 네임밸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요 마케팅하는 회사 중에서 네임밸류가 진짜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 콜린스는요 이 사람이 2014년에 테더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이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의 별명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디지털 화폐 대통령이었어요.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 한다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다. 이거는 페이크, 딥페이크, 사기거나 진짜라면 이거는 대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이 어마어마한 금융시장을 이 사람 혼자 뭔가 리딩한다? 끌고 나간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 돼요, 절대.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약 30명 정도 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들의 면모를 일일이 살펴봤더니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아그네 린데는 바이낸스의 이사였어요. 근데 지금 위파이로 와 있어요. 로만 로스트 YG 제품 디렉터로 메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제 우리 위파이로 와 있어요. 이 사람은 결제 책임자 벨린 UI 정말 놀랄 만큼 괜찮은 사람들이 위파이로 와 있다는 거죠. 이건요 전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라면 여러분들이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위파이의 리더 리브 콜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누구한테 알아보면 가장 편리해요? 챗GPT. 요즘 챗GPT 많죠? 걔한테 날씨 물어봐도 알려주고요. 너 요즘 기분이 어떠니? 그럼 그런 것도 다 됐고요. 너무 재밌어요. 대화하면 그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리브 콜린스가 누구냐? 그랬더니 리브 콜린스 테더를 만들었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관련 뉴스들도 이렇게 많다라고 챗GPT에 다 나와요. 여기다 사기꾼의 리더를 여기다 이름을 넣어보세요. 저 많이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동명이인들만 나오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요.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챗GPT 하나만 물어봐도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낼 수가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 콜린스는요,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각종 채널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걸 몇 개 보여드릴게요. New technology, new water. 이게 리브 콜린스의 개인 백오피스입니다. And these, and our team works with they fix our NFTs. That's what's going to make up our future. Welcome to Outer Edge. 자, 리브 콜린스가 각종 채널에 소개됐던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스, CNBC, 그리고 코린 텔레그래피, 그리고 각 주식 시장들 이런 데에 게스트로 나와서 굉장히 많은 TV 출연을 했던 사람이 리브 콜린스예요. 이거 조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딥페이크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시간 영상은요 조작하기가 그리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실시간 영상이에요. 어디에요? CNBC. Co-founders of Tether. So, Co-founder of the Tether. Tether의 창립자라는 뜻이죠. Let's just start with FTX. 자, 요런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리브 콜린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리브 콜린스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약 30명의 백그라운드의 인물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디지털 영역은요 굉장히 어렵고 디테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의 리더와 미래 디지털 금융의 리더들이 하나로 합쳐서 같이 개발해요. 왜 그럴까요? 금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인 금융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의 전문가들, 그 전문가 중에 누가 왔을까요?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왔습니다.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오늘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슐레이만이 누구야? 하시겠지만 그 슐레이만은요 UAE 아랍에서 은행을 3개나 만드신 분이고 그쪽에서는 최고의 은행 전문가로 통하는 아랍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석유 재벌들 어마어마한 자산을 이렇게 운용했던 슐레이만이 위파이로 와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테더를 만든 리브 콜린스는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냐? 이거 중요하겠죠. 두 가지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걸 지금 어디서 보여드릴 거냐면 블록체인 쇼 작년에 이루었던 건데요. 전 세계의 금융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합니다. 두바이에서. 그런 것들 1년에 한 번씩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두바이에서 행사를 많이 하죠.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나 볼게요. 이분 이 거든이라는 사람은 사회자인데요. 이 사람도 꽤 유명하더라고요. 리브 콜린스가 강연자로 나와서 얘기합니다. Someone that's not a VC that just wants to be an advisor, make sure they earn their 네, 이런 세계적인 행사에서 리브 콜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So that's Treasury X, We5, a crypto native neobank. 이걸 보세요. 이 세계적인 행사에서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리브 콜린스가 뭐라고 했어요? 위파이 크립토부터 네오뱅크라고 얘기했어요. 이 배경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시간 반 동안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때문에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웹 2.0 시대에는 누가 부자가 됐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부자가 됐어요. 일반인들은 부자가 되지 않고 그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돈만 썼어요. 이런 시대를 탈피해서 이제 웹3 시대가 오면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위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약 8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산다고 그래요. 이 80억 명 중에 약 12억 명은 계좌번호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뭐 다 있잖아요. 없어요.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없을까요? 개발도상국 또는 그 저개발 국가들은요 계좌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돈을 띵겨 먹을까요? 그 나라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서 수수료를 엄청 떼먹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본국에 돈을 보내면 500만 원 벌어서 500만 원 보내면 500만 원이 다 가지 않아요. 중간에 다 떼먹고 약간 350만 원에서 4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갑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폐단이었고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위파이 네오뱅크라는 은행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뭐 때문에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지금 접근해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다는 거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비트코인을 사놓으셨다면 부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됐죠. 그런데 그때는 저를 못 만나셨죠. 그리고 만나신 분들도 중간에 팔아먹었죠. 자,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위파이 네오뱅크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탈중앙은행이 생겼는데 그 리더가 말도 안 되는 저 밑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테더를 만드는 리브 콜린스예요. 이미 기술력으로 그리고 인적 인프라가 자본력이 완전히 구성된 괜찮은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ITO만 구매해 놓으면 코인이 쌓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팔고 모아놓고 버티기만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 싫으세요? 안 믿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 믿어라 말라 할 수 없어요. 단지 저는 객관적인 팩트를 여러분에게 전달만 해드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막 강제로 믿으라고 했으면 아마 100만 명은 부자 됐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비트코인을 모아서. 근데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고 믿고 싶으면 믿는 거죠. 자, 이게 위파이 네오뱅크를 만든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 몇 가지 팩트 체크를 더 할게요. 아그네 링게가 리투아니아의 이사인데요, 바이낸스에 실제로 이 위파이가 와 있느냐 거짓이냐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디지털 투데이 뉴스가 여러분들 조선일보, 뭐 한국일보 이런 걸 아시겠지만 요즘은요 디지털 신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디지털 투데이. 요게 언제 2025년 1월 2일 날 뭐라고 나왔냐면 아그네 링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다만 링게는 이게 이 링게예요. 병원 가서 꽂는 게 링게가 아니고 요 사람이 아그네 링게예요. 그 뒤에 쭉 있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위파이 성장 책임자인 아그네 링게라고 나와요. 자, 그럼 위파이에 아그네 링게가 와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번에 행사할 때도 아그네 링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이거 진짜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만 로스프 이 사람도 이번에 왔어요, 행사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YG 제품 디렉터인데 YG는 뭐 한대냐면요, 우리나라 신한은행이 해외 송금 뭐 트랜스퍼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게 도와준 회사가 YG입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진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위파이를 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팩트 체크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아까 누구라고 했죠? 칼레드 슐레이만. 이 사람은 아부다비 국립은행 CEO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CEO였어요. 제 세계 은행을 만드신 요 전통적인 은행의 전문가가 왔죠. 이런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약 30명 정도가 포진해서 각각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요.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회사들이요. 30명이 아니라 20명도 없었고요. 20명이 아니라 10명도 없었어요. 끼케야 3명, 4명, 5명. 많아야 5명. 그 몇 명 안 되는 5명이 어마어마한 뭔가를 움직인대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여기는 약 30명 정도 되는 각 영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기서 다 포진돼 있다는 증거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위파이 네오뱅크 탈중앙은행은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국경 간 결제는 기본이고요. 비스탁 은행 계좌 이게 뭐죠? 아까 제가 은행이 위태롭다고 했어요. 은행이 편안하다고 했어요. 위태로워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은행이 이제 없어집니다. 점점점. 옛날에는 큰 은행들이 사거리에 막 떡떡떡떡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은행이 좀 없어지면서 뭐가 많이 생기냐면 365 코너가 2층에 생기고 조그맣게 생겨서 돈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은행의 축소입니다. 앞으로 은행원들은요 사라져요. AI가 대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들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이제 앗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장에 지금요 사람보다 기계가 더 정확해요. 그리고 사람 한 20-30명이 붙어서 할 거를 기계 한 대가 다 해요. 앞으로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비스탁 은행 계좌는요 이제 은행은 위험하다. 온라인 은행, 그것도 네오뱅크 같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해킹이 불가능한 그런 은행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결제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카드를 쓰면 그 쓴 돈을 어디다 맡겨놔야 결제가 돼요? 은행에다 넣어놔야 결제되죠? 그런데 여기는 위파이 네오뱅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쓴 돈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쓴 돈이 나가요. 내 계좌에서 블록체인으로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 이체도 됩니다. 암호화폐 캐시백. 회사에서 얼마 전에 뉴스 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시중 은행 있죠. 시중 은행들과도 링크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쉽게 빠르게 현금화하기도 가능하겠죠. 지금도 물론 카드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자, ATM 출금 기본이고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들, 그리고 신용카드 이미 나왔죠. 우리 위파이 신용카드 나왔죠. 이것도 최초입니다. 뭔 신용카드가 최초야. 다른 회사들도 있던데 다른 회사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예요. 다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카드 딱 써보면 밑에 체크카드 나와요.
그런데 신용카드는요, 여기에 그 신용카드라고 떠요. 한국 말로. 그리고 외국에서 쓰게 되면 크레딧 카드라고 딱 떠요. 이런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아, 세계가 아니라 이런 마케팅하는 업체들 중에 또 최초예요. 그리고 대출도 가능해요. 오, 이거 진짜 은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암호화폐 입출금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전통적인 은행과 미래의 디지털 은행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할 일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O라는 거는 채굴기를 구매하면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회사에서 뭘 줘요? 위파이를 주고요,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 위파이는 코인이에요. 알겠는데 이건 또 뭐냐? 얘는 마일리지 같은 건데요. 마일리지라고 하기에는 이 파워풀한 게 너무 강력해요. 힘이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들이 ITO 채굴기 사면 위파이도 주고 에너지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주식이요. 주식도 줘요. 회사 주식이 이제는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할 거에 빨리 있어서 회사 주식까지 받아놓으시면 더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ITO를 구매해 놓고 우리는 이 회사에서 채굴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회사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라이센스가 없으면 또 안 돼요. 말로만 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리걸, 법적인 프로퍼티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건 다 라이센스예요. 캐나다의 NSB, 그리고 체코의 VASP, UAE 결제 솔루션, 그리고 홍콩에 있는 홀딩 회사, 이런 것들 안에 라이센스가 없으면 신용카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신용카드도.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물리적인 카드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가면 돈 다 찾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디지털 화폐 넣은 거 다 찾을 수 있고요. 이건 현재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결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쓰면 뭐라고 나면 크레딧 카드라고, 신용카드라고 떠요. 이거를 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캐나다의 MSB 라이센스를 비롯해서 각종 라이센스가 다 있습니다. 제가 챗GPT로 찾아봤더니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런 라이센스도 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도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파이어블록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보험회사에서 위파이 보험을 들어줬어요. 이 보험회사는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고요, 디지털 자산 보험회사예요. 미국 뉴욕에 있는데요.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파이어블록스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이 회사의 자산 규모, 회사의 스타일, 성향 이런 다 나옵니다. 파이어블록스에서는요, 문제가 있거나 스캠성이거나 이런 회사에 뭔가라도 발견되면 절대 보험 안 들어줘요. 근데 위파이 보험 들어줬는데 얼마짜리 보험을 들어주냐면 약 한 400억짜리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험은 우리 인프라가 구축되면 구축될수록 보험은 더 강력해질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위파이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위파이의 핵심 요 5가지예요. ITO, 채굴기를 구매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우뱅크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대우뱅크 앱으로. 그리고 세 번째, B2B.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사기당한 업체들은요, B2B가 아니었어요. B2P였어요. 사기치는 업체와 펄스, 개인적인 사람들. 그래서 사기를 치는데 개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쳐요. 사기가 아니라면 B2B도 가능해야 돼요. B2B는 뭐예요? 회사와 회사의 관계죠.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 사람들을 모집하는 건 기본이고요. B2B 회사도 모집합니다. 왜요? 우리 인프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런 ATM기도 나왔고 이런 포스 단말기도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주면서 이 에너지도 모아놓으면 다 돈이에요. 모아놓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위체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네임넷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운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해요. 해킹도 안 되겠죠. 해킹이 되긴 돼요. 언제가 될까요? 해킹이라는 건요, 블럭이 생성이 됐을 때, 제네시스 블럭이 처음에 생성이 되고 몇 개의 블럭이 생성됐을 때는 해킹할 수 있어요. 타고 들어가면 얘 해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도 안 되는 이런 걸 왜 해킹하겠어요? 큰 자본력을 들여서. 그죠? 비트코인을 처음에는 해킹 시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해킹하고 싶어도 못해요. 블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쫓아들어가면서 해킹하려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가치가 너무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런 게 기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위토큰이라는 걸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위토큰이 10억 개입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채굴해요. 비트코인은요, 100년이 넘게 140년 정도, 146년 채굴하잖아요. 얘는요, 8년 동안 채굴해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옵니다.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오죠. 그리고 블록당 8개가 채굴돼요. 초당 8개. 그러면 1초에 똑딱하면 8개, 똑딱하면 8개씩 지금 현재 채굴이 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온다고 하니까 내년 9월이 되면요. 이게 블록당 8개가 아니라 초당 4개로 바뀌어요. 반감기 때문에. 그 후에는요. 초당 2개로 바뀌어요. 그 후에는요. 초당 하나로 바뀌어요. 그 후에는요. 없어요. 끝. 이게 진짜 금융이라는 겁니다. 사기꾼들처럼 뭐 10억 개 만들어가지고 막 판매해서 그거로 돈을 버는 애들은요. 이 마이닝 시스템이 아닌 애들은 다 사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자, 그래서 블록당 8개. 지금 사장님들이 여기 오신 이 날이 얼마나 여러분들께 큰 복이냐면 이건 비트코인과 비교하면요. 비트코인 2, 30만 원대 채굴기 구매하러 오신 거랑 똑같아요.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언제 느낄까요? 몇 년 지나야 느껴요. 그런데 가치가 올라가는 거 보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 보면 또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가치가 오르냐 떨어지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중요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팔 때 가치가 얼마일 때 팔 거냐가 중요해요. 비트코인을 6만 원일 때 판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가치 없게 판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을 1억 5천에 판 사람들은요. 똑같은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 된 거죠? 가치가 올랐을 때. 그럼 비트코인은 왜 전 세계 최고의 코인이 됐을까요? 이것만 알면 비밀이 깨집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의 코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 생성됐을 때 비트코인만이 블록체인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력을 그 안에 장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이 그 안에 장착됐기 때문에 얘는 사라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짜들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싹 다 사라진 거죠. 자, 그럼 이 안에 우리는 8개가 채굴되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면, 저를 믿을 필요는 없죠. 제가 보여드린 팩트를 체크를 하신다면 반드시 ITO를 구매하셔야 돼요. 하기 싫으세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럼 8개씩 채굴되면 8년 동안 채굴이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약 10만 개 정도는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만 개만 모아놔도 여러분 최소한 10억대에서 몇십억대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버티면 1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더 버티면 몇백억대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흡사 비슷해요. 그런데 비트코인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가치로서 존재합니다. 가치로서.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들고 다니면서 돈을 쓸 수가 없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돈인 건 맞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 다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림이 있고요. 화분이 있어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림이 100억이어도 사요 안 사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다. 그럼 100억이어도 사지요? 반말한 거 아니에요? 사지요? 이 100억짜리 우리한테 주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만약에 못 팔아먹는 다음에 별로 가치 없어요. 그겁니다. 그게 가치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토큰은요 가치로서도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가지고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이 실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가치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실제 금융으로 존재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은 안 해요. 왜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인프라가 그대로 성장을 해서 약 한 10억 명 정도가 만약에 위파이의 이 코인을 실제 금융으로 이용을 한다. 그럼 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1,000 이상은 갈 거라고 봐요. $1,000면 얼마죠? 140만 원. 이건 충분히 가능해요. 뭘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이낸스 BNB 아시죠? BNB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였어요? 몇십 원 안 됐어요. 근데 무료로도 주기도 했고요. 레퍼럴 받아가지고 누구 등록하면 BNB 그냥 줬어요. 근데 지금 BNB가 얼마야? 100만 원 넘잖아요. 150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앞으로 BNB는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BNB의 확장성 그리고 BNB의 시장성 그리고 BNB의 생태계는요 별로 크지 않아요. 별로 크지도 않은데도 100만 원이 넘었다면 위파이가 전 세계로 나가서 금융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BNB의 인프라를 훨씬 더 추월할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100만 원 이상 가는 건 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대신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ITO를 가지고 위 토큰을 구매하고 모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을 바꿀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 그렇게 될까? 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아직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알아요. 왜요? 저는 경험해봤거든요. 비트코인 가지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그때 당시에 리플도요 5원이었어요. 4원도까지 떨어지고, 근데 리플도 지금 얼마예요? 몇천 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토큰을 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별로 없어요. 야, 위토큰 ITO 구매하고 싶은데 한 1억 정도 구매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네요. 자본력이 없고. 왜 없어요? 사기당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5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될까요? 여기 그래서 마케팅을 넣는 겁니다. 마케팅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어요. 그럼 3%가 내 거예요. 근데 내가 3명을 소개했어요. 예를 들어. 그럼 3명이 3% 주면 10만 개에 3명이 9,000개, 3%. 나는 9,000개의 위파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소개를 통해서. 소개는 뭐죠? 내 노력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열정과 끈기. 이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복된 소식을 알려야 돼요. 여러분 비트코인 전도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은 전도사처럼은요 비트코인을 알린 거예요. 야, 비트코인 미래의 최고의 자산이야, 미래의 돈이야. 근데 저는 비트코인 전도사가 아니라 비트코인 목사예요. 저는 알렸어요. 많이 알렸어요. 많이 알렸는데 제가 부족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안 믿었어요.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3명이니까 3명에 3%, 그죠? 그럼 9,000개가 내 위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3명 정도는 추천할 수 있겠죠. 그럼 9명이 될 거예요. 그럼 10만 개 9명이면 5%씩 따지면요 45,000개가 내 위파예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위파이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제가 왜 숫자를 썼냐면 어떤 분들이 몇 번 질문을 했었어요. 그거 진짜 다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숫자를 아예 써놓은 거예요. ITO도 $1,000 이상 하면 속에 3대까지는 8%가 와요. 그러면 8% 보세요. 10만 개, 10만 개, 10만 개씩 20명. 왜요? 3명을 추천하면 9명이고요. 9명이 3명씩 추천하면 9, 3, 20, 27명이에요. 27명이 10만 개 정도의 채굴을 하면 몇 개죠? 10만 개씩 10명은 100만 개죠? 그러면 27명이면 270만 개죠? 270만 개의 8%를 다 주는 게 아니죠. 거기에 8%니까 27명은 72만 9천 개가 내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개만 잘해도 위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 비트코인 소개 잘한다고 비트코인 부자 됐어요? 아니에요. 비트코인 좀 달랐어요. 근데 위파이는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소개만 잘해도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정과 끈기가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위파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0.0001%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받으신 분이 있냐면 3대째 복을 쌓으신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옛날 10년 전에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3대째 복 쌓으신 분들이 비트코인 채굴기 구매하는 여기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누군가 나를 초청을 안 하면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못 와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비트코인도 그랬죠? 누군가가 나를 초청해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들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 내가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 구매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다고 나중에는 인사도 할 거고요. 분명히 나중에 그 사람이 나의 은인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자, 이렇게 소개만 잘해도 여러분이 많은 위토크를 모을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사기꾼들과 이 위파이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사기꾼들은 채굴형이 아니라 발행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만들어 놓고 팔죠.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상장이 돼야 한대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 상태에서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우리 몇 달 후면 상장할 거야. 지금 50원인데 1,000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많이 사놔. 그럼 사람들은
비트코인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것도 가격이 오르겠지? 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진짜였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사기꾼들은 다 페이크 가짜들이에요. 그건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MM이라고 해요. 마켓 메이킹. 시장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들 컴퓨터 한번 수십 대 갖다 놓고 야야 사사사 하고 싹 사고 팔아 하면 싹 팔고 MM 치는 거예요. 그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위파이는 이미 사기꾼들이 절대 할 수 없는 비트마트, 빙엑스라는 세계적인 거래소 2개나 상장돼 있고 앞으로 또 메이저 거래소에 또 상장될 겁니다. 얘들도 메이저 거래소예요. 그럼 진짜 상장이 됐나 봐야 되겠죠. 제가 봤습니다. 빙엑스, 비트마트에 이미 위파이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빙엑스, 비트마트에 또 들어가 봤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들어가 봤더니 비트마트에 갔더니 위파이가 있어요. 그리고 빙엑스에 갔더니 또 위파이가 있어요. 오, 상장돼 있네.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빙엑스와 비트마트는요 세계적인 메이저급 거래소라는 거죠. 그냥 장난삼아 만든 거래소가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거래소가 비트마트와 빙엑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전 세계 순위예요. 12등, 16등 이 정도면 빅 거래소다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상장돼 있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PCI DSS 라이센스? 요 라이센스와 연동이 돼 있어야 요 라이센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들요 여기다 체크카드는 누구나 다 만들어줘요. 그런데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는 안 만들어줘요. 왜냐면 라이센스와 연동이 돼야 돼요. 그 라이센스와 연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PCI DSS라는 라이센스인데요. 이거는 현재 뭐냐면 2004년에 시작됐는데요. 보안 유출 그리고 사기꾼들 그리고 금융 범죄,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 세계적인 PCI 보안 표준 위원회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라이센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나 이런 애는 이런 라이센스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 라이센스 받은 게 어디예요? 토스뱅크예요. 그래서 토스뱅크가 요즘 어깨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야, 나 라이센스 있어. PCI DSS.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위파이도 비스타 크립토 카드 세계 최초의 기술력입니다. 이거는 딴 데는 없어요. 비스타는요. 비스타기 뭐죠?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결제하면 나갈 수 있는 거. 세계 최초 기술력이고 두 번째 PCI DSS 라이센스와 연동이 됐기 때문에 이 카드 아까 보셨던 크레딧 카드가 나온 거고요. 세 번째 네오뱅크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위파이 플랫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다 주주다라고 회사에서 표현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ITO 채굴기를 구매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채굴기를 구매했기 때문에 위파이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는 어떤 걸 받을 수 있어요? 회사의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주주죠. 그래서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은행의 수익금의 50%를 모든 사람에게 레벨별로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레벨이 또 쭉 있겠죠? 일반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이 레벨별로 돈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주주니까 다. 그래서 우리는 레벨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크립토, 코인베이스, 릴렉스, 바이비트 다 있어요. 이 카드가. 그런데 얘들은 수수료가 높아요. 그에 반면 위파이는 전 세계에서 현재 크립토 카드 중에서 수수료가 제일 저렴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카드를 쓸까요? 지금 이 카드 쓰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앞으로 이걸 알면 이 카드를 쓸까요? 이 카드를 그대로 쓸까요? 이걸 쓰겠죠. 왜요? 본인들한테 유리하니까. 중요한 거죠. 이 카드는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가 다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맹점이 많은 게 어디예요? 비자예요. 비자. 이 비자 카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결제가 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우리는 채굴을 하고 있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채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선택받은 사람만 채굴할 수 있어요. 채굴 기간이 끝나면 채굴 더 이상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 그 채굴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씁니다. 왜요? 더 싸니까, 더 빠르니까, 그리고 요걸 썼을 때 본인들의 이득이 되니까 이걸 씁니다. 그럼 이걸 쓰려면 수수료를 낮추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위토큰과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다 보유하고 있지만 채굴기가 없는 사람들은 위토큰과 에너지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조금씩 사놔서 자기 지갑에 넣어놔야 돼요. 그럼 이게 수수료가 싸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위토큰 에너지 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토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리고 이거를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가 뭐로 나가냐면 위토큰으로 나가요. 그럼 위토큰의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토큰은요, 안전하게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사기꾼하고 뭐가 틀려요? 사기꾼은 이거를 쓸 데가 없어요. 누구만 써요? 지들만 써요. 그것도 체크카드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왜 쓰겠어요? 지들은 도움도 안 되는 카드를. 그죠? 그래서 이 토큰이나 코인들은요,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살아남습니다. 100%. 생태계가 없으면요, 다 뒤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수천 개의 코인 가지고 장난쳤던 애들이 다 뒤진 이유가 생태계가 없기 때문에 뒤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위파이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뒤에서 보여드린 영상을 보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 성지만이 없으니까 침이라도 삼키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 위파이 카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결제하는 영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결제가 다 되고 있고요. 일본이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결제가 이미 다 되고요. 포스 단말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결제가 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 결제되는 게 나올 건데요. 자, 편의점에서 결제를 했더니 이렇게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게 아니에요.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스니아에서도 됐고요. 차이나 한국에서도 됐고, 차이나에도 됐고, 카자흐스탄에도 됐고, 두바이에서도 됐고, 자, 일본에서도 됐죠. 자, 한국에서도 됐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왜 스톱했냐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신용카드라고 나왔어요. 그죠? 보이시죠? 사기꾼들은 뭐라고 나온다고요? 체크카드라고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신용카드예요, 이건. 그런데 신기하게 또 에너지도 줍니다. 에너지 우리에게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도 돈이에요. 에너지를요, 바꾸세요. 저희는 에너지도 있고 위토큰도 있어요. 그러니까 1.5% 수수료에 쓸 수 있어요, 카드를. 근데 거래 수수료도 0이에요. 출금할 때만 약간 수수료가 들어가요. 근데 일반인들, 우리처럼 채굴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수수료를 쓰고 싶다면 에너지와 위토큰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겁니다. 멤버가 되는 거예요. 요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카드는 1년에 5억 정도를 쓸 수 있어요. 안 놀래네요? 저만 놀래네요? 이 카드의 장점이 있습니다. 무기명이에요. 무기명. 이게 뭐가 좋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얼마를 썼냐, 어디를 어떻게 보냈냐, 뭐 국가에서 다 제재하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정책 하나가 CBDC 정책이에요. CBDC 정책이 정착화되면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까지 다 나와요. 양말 사는 데 쓰는가, 가방 사는 데 쓰는가 다 나와요. 그럼 국가에서 그걸 제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카드는 무기명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소유도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자 카드를 제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어 못해요. 그렇다면 무기명에다가 비자 카드에다가 여기다 테더를 집어넣고 우리가 위토큰을 집어넣고 쓰고 할 건데, 그럼 우리가 얼마를 써도 우리나라 국세청이나 국가기관의 산하기관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이게 불법일까요? 아니에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불법도 아니고 완벽하게 합법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쓴다고 해서 태클을 못 걸어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비자 카드, 아까 PCI DSS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이해되시죠? 라이센스가 없으면요 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ITO를 샀어요. 내 것만 사도 괜찮아요. 근데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사놔요, 몰래. 그리고 나중에 아들, 딸이 몇 년 뒤에 더 컸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자산이 얼마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한 150만 원짜리 지분이다, ITO다. 그래도 그것도 최소한 여러 군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150만 원짜리 지분을, 아니 500만 원짜리 지분이다. 그럼 한 더 큰 자산이 되겠죠? 그렇게 살았다가 나중에 아들, 딸이 이쁜 짓 하면 주고, 이쁜 짓 안 하면 그냥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누가 있었냐면 세무서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좀 물려주시고 싶은데,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돼요? 많으면 60%까지 나와요. 상속세가 돈 많은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국가에서 막 다 뜯어가요. 그런데 이 상속세 낼 거를 가지고 이 ITO를 한 1억씩 두 개만 사줘도 10억 주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요게 비트코인과 비슷했어요. 비트코인.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은행이 5월 5일날 출범하는 은행이에요. 6월, 7월, 8월, 9월 넉 달밖에 안 된 은행이에요. 이 따끈따끈한 은행을 넉 달 만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듣고 계신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원, 20만 원 때 접한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ITO 구매해서 넉넉히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팔면 안 돼요, 절대로. ITO 가격, 위토큰 가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800원, 900원까지 올라갔죠? 얼마에 시작했어요? 0.1달러. 그거밖에 안 돼요. 시작한 게. 그런데 지금 많이 올랐죠? 지금 이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오른 것도 아니에요. 저는 1000달러 이상 분명히 간다고 봅니다. 1000달러 150만 이상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팔지 말고 모아놓으세요. 언제까지요? 일을 아무렇고 모아놓으세요. 죽기 직전에는 써야 되겠지만. 자, 5월 5일날 만들어진 이 기가 막힌 플랫폼 회사를요. 이 회사를 듣고 싶어도 못 듣고요. 알고 싶어도 모르고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요.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초청 안 해주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딱 2, 3년만 지나보면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B2B라고 했죠. 위파이는요, 개인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사업체들도 모집합니다. 왜냐면 우리 위파이의 인프라가 많아지면 이 인프라들 때문에 사업체들이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원하면. 근데 기존에 있던 사기꾼들은 왜 사업체를 모집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은 사기꾼인데 어떻게 사업체를 모집해요? 라이센스도 없고 모집하려고 하면 뭐 플랫폼도 있고 해야 되는데 돈 놓고 돈 먹기인데 뭘 어떻게 모집해요? 사업체들이 오면 뭐야 아무것도 없네 빈 깡통에 금방 들통날 텐데. 그러니까 개인들만 모집하는 거예요. 위파이는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포스 단말기도 이미 만들어놨죠.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은행 비용 및 페이팔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처리 비용이 낮아져요. 그럼 누가 좋아요? 기업체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요.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포스 단말기도 이미 만들어놨죠. 자,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ITO를 구매해놓고 채굴하는 행위.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는 이거 말고 미래에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한 달에 뭐 500이든 1000이든 2000이든 벌고 싶어 하면 뭘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해야 돼요. 마케팅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아메이. 아메이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M&M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도 그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1대, 2대, 3대 내가 누군가 추천하면 거기에 대한 걸 위토큰을 받는다고 했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제는 마케팅만 짧게 설명을 마칠게요. 내가 처음에 이 회사의 IT를 구매하면요 5%의 자격이 주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총판 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총판, 이 ITO 채굴기를 내가 파는 거예요. 야, 이 채굴기 정말 괜찮아. 비트코인 채굴기가 똑같아. 팔았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5%가 나한테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채굴기를 1억 원어치 샀다. 그럼 5% 얼마예요? 500만 원이 내 돈이. 그럼 한 달에 1억 정도의 채굴기만 나가도 500만 원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1억이 아니라 5억 나갔다. 그러면요 5, 20, 2,500만 원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나의 수입이에요. 마케팅 수입. 두 번째 마케팅 수입은 뭐냐면 공유 보너스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나와 관계없는 나라에서 누군가 채굴기를 구매를 해도 내 자격이 되면 나에게 보너스가 올라와요. 지금도 저는요 자고 있어도 보너스가 계속 들어와요. 왜요? 다른 나라에서 채굴기를 구매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근데 저한테도 보너스가 와요. 왜냐면 이 보너스 자체가 글로벌 보너스이기 때문에, 공유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자격을 얻는 게 어렵냐? 쉬워요. 75,000불에 마케팅만 하면 나는 보너스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75,000불이면 얼마예요? 1억 1,000밖에 안 돼요. 그것도 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억 1,000 하는 게 아니라 4,400만 원, 4,400만 원, 2,200만 원 하면 1억 1,000이 돼요. 근데 제가 왜 굳이 4,400만 원, 4,400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세대들을 키워야 이 자격이 돼요. 한 사람밖에 제가 안 키웠고 요 한 사람이 혼자 1억 1,000 했다. 그럼 못 받아요. 세 사람을 키웠고 40%, 20%의 자격 조건이 되어야 내 파트너가 되어야 제가 이걸 받을 수 있어요.
그렸기 때문에 4,400만 원, 4,400만 원, 2,200만 원.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10명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400만 원짜리 한 10명이면 되는 거죠. 그것도 나 혼자 하나요? 이 사람도 누군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같은 수십 명의 사람이 한 4천만 원 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레벨이 되면 월 약 200만 원, 평균 20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보너스예요. 적게 들어올 때는 제가 봤더니 약 한 130 들어올 때도 있어요. 많이 들어올 때는 한 200, 230 들어올 때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150에서 200 정도는 들어옵니다. 이 보너스가. 그리고 랭크 5가 됐다. 그러면은 한 400만 원 정도 평균 350에서 400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오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너스가 더 들어오겠죠. 이게 두 번째 마케팅 보너스예요. 세 번째 마케팅 보너스가 또 있어요. 이겁니다. 은행 수입의 50%를 우리에게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레벨별로 주는 거예요. 일반 직원, 창구 직원, 일반 직원, 그리고 부장, 과장 이런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여기 정도 올라가면 은행 점장 이런 형태로 쭉 받는 거예요. 그럼 은행 점장은 월급을 더 받을까요? 창구 직원이 월급을 더 받을까요? 점장.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마케팅 소개해서 많이 유입하면요, 나의 은행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나의 은행이 생긴 거로 인해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데 50%가 들어오네요. 50%.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일반적인 어떤 대형 은행의 연간 수익률이요, 순수익이 한 70조에서 80조예요. 큰 은행이. 그럼 80조의 수익을 냈다면 40조를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위파이는요, 지금은 작아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계적인 금융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 지구인이 다 들어올 필요 없어요. 약 1억 명만 생겨도요, 여러분의 수입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이래서 50%, 5% 주는 게 아니고 50%를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점포도 없죠. 은행들 직원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죠. 전기세 내는 거 아니죠. 와이파이 뭐 인터넷 비용 내는 거 아니죠. 물론 서버 비용 내겠지만 그런 비용이 확 절감이 돼요. 네오뱅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은행 수입을 50%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세 번째 보너스고요. 네 번째, 여러분 ITU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이런 형태로 보너스를 줍니다. 내 파트너가 에너지를 습득하면 나도 거기에 대한 에너지 일부를 또 받아요. 레벨별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보너스 외에도 또 있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보너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ITU를 구매를 하면 나 1년 동안 묶어놓을 거냐, 2년 동안 묶어놓을 거냐, 3년 동안 묶어놓을 거냐, 5년 동안 묶어놓을 거냐에 따라서 에너지 개수가 달라져요. 일시불로 줍니다. 에너지는.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감질나게 주는 게 아니라 일시불로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ITU 구매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 사이에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야, 나는 회사를 못 믿겠어. 그러면 그냥 1년 하셔도 돼요. 락을 1년 하셔도 돼요. 락을 아예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에너지는 아예 못 받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치해놨는데 2년 거치해가지고 하면 이자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바로바로 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통장은 이자가 별로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 우리가 10만 개를 모았어요. 그런데 10만 개가 15,000원 되면 15억 되는 거예요. 15,000원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인프라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15,000원 되는 거 시간 문제. 근데 이때 팔지 마세요.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그럼 조금만 파세요. 최대한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이 나중에 15,000원이 15만 원이 됐을 때 똑같은 10만 개가 얼마가 될까요? 150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서민들은 150억 하면 내가 과연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는요, 저는 그랬어요. 비트코인 채굴하면 그래도 한 100억대 부자만 되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와 100억?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라고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위토크를 많이 모아놓으셔야 돼요. 그게 팩트라는 거죠. 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 전에 방콕에 있었던 행사예요. 여기에 다 왔습니다. 웨이브 크리스도 왔고요, 아그메닝게도 왔고요, 그다음에 슐레이만도 왔고요. 자 보세요. 여기 ATM 단말기 보이시죠?
자, 지금 ATM 단말기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ATM기가 아니고요. 하나의 은행이에요. 이걸 가지고 온 램프, 오프 램프가 다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 돈으로 바꾸는 기능, 그리고 전 세계 어디든 송금할 수 있는 기능. 우리나라에서만 송금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로 송금할 수 있는 기능.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서 은행이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하나씩 배급됩니다. 이미 만들어졌고 기능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건 포스 단말기예요. 위파이라고 써있죠? 조금 더 볼까요?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뭔가 결제하고 결제 받고 할 때 이 포스 단말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회사가 위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위파이가 기가 막힌 일을 또 하나 해냈죠? 이게 뭐예요? 월드 레코드가 기네스북이에요. 저는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해서 또 위파이가 기네스북까지 올라가나 진짜인가 찾아봤어요. 진짜인가 찾아봤더니 실제 기네스북에 위파이가 올라갔고요. 그 증거 자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찾을 수가 있어요. 예, 모든 거 링크로 다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리브 콜린스의 팔로우 들어가 보면 여기에도 기네스북에 올라갔네요. 뭘로 기네스북에 올라갔냐면 실시간 스트리밍 1위. 스트리밍이 뭐예요? 실시간 시청자 1위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건 왜 1위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요. 리브 콜린스를 비롯한 많은 금융의 전문가들이 위파이 보면서 관심도가 굉장히 집중됐거든요. 우리는 일반인들이니까 이거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리브 콜린스가 위파이를 한다는 거요.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파이 행사에 관심이 있겠죠. 실시간 스트리밍 1위를 그래서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간 건데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거나 스캠성 회사는 못 올라가요. 다 검증하고 올리는 거예요. 기네스북은 아무나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요것만 봐도 위파이 믿을 수 있겠다. 두 번째, 위파이가 얼마 전에 파이낸스 스피드 어워드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각 영역마다 어떤 상이 다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 글로벌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언론인 매체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스피드 어워드라는 세계적인 이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에서 위파이가 후보자로 올랐었어요. 후보자. 상 받은 게 아니에요. 후보자. 근데 얼마 전에 최종 결정이 났죠. 뭐라고 났어요? 위파이가 2025년 파이낸스 스피드 어워드 대상을 받았다라고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 9월 2일 선정된 거예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위파이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위파이 ITO 사면 뭐 준다고 했죠? 회사 주식 준다고 했죠. 위파이 주식만 주는 게 아니고요. 리저브원이라는 자회사 주식도 줍니다. 요건 자회사예요. 위파이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원래 MC 브리게이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를 인수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4분기에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이게 상장이 가능한 게 뭐냐면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파이는 은행이죠. 여기는 자산 운용사니까 여기는 상장이 더 쉬워요. 그리고 여기 리브 콜린스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레버튼이라는 여자분이에요. 레버튼 얼굴 잘 봐주세요. 나중에 올 거예요. 이 레버튼이라는 여자가 누구냐면 제이미 레버튼을 찾아봤더니 리저브원의 CEO. 여러분이 이 채굴기를 사면 이 리저브원의 주식도 줍니다. 지금 사면 괜찮겠죠? 예,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 제가 여러분 꼬셔서 그렇게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산다고 제가 뭐 그냥 엄청나게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꼬실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 팩트 체크만 저는 해드리는 거죠. 요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전문가다. 근데 위파이에 갔더니 야 위파이 뭐야 99.11%가 상위 10개 지갑에 다 몰려있네? 이거 위파이 사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네 위파이 사기네? 이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원장이라는 겁니다. 원장. 진짜 전문가는 이걸 딱 보면 알아요. 원장인지 사기치는 건지. 근데
우리 회사는 발행형이에요, 채굴형이에요? 채굴형이면 우리가 채굴할 때, 우리 ITO 가지고 채굴할 때 어디에선가 이 코인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 코인이 나오는 게 원장이에요. 비트코인은 원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트코인은 원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어설픈 전문가가 위파이의 지갑 하나에 다 물려있다, 이거 사기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원장을 본 거예요. 채굴형이냐 발행형이냐에 따라 틀려요. 이게 발행형이라면 이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채굴형이에요. 그죠? 채굴형은 원장이 있어야 되죠? 원장 지갑이에요. 그래서 이 지갑 주소를 타고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0x7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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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다 똑같죠? 여기서 뭐래요? 여기서 from,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from. 여기서 나가서 주소가 딴 데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소가 하나에서 나가고 있다는 건 이게 원장 주소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컨트랙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원장 주소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야 이거만 보고 야 위파 이상에 지갑 하나에 다 몰려 있어 이거 사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한마디만 하시면 예이 등신아 이렇게 하시면 네가 무슨 전문가냐 원장이다 등신아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걸 왜 가르쳐 드리냐면 이걸 보고 위파 이 사기 못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원장이에요. 예, 이런 자세한 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제가 부탁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에는 뭐가 있어요? 팩트가 있어요. 가짜에는요 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부터 팩트 체크를 다 해드린 거고 파이어블럭스나 아니면 레코드 그 기네스북이나 이런 곳에는요 아무나 막 올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파이낸스 피드 어워드 대상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그냥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분석이 아니고 파이낸스 피드 어워드는요 세계적인 IT 분야에서 권위 있는 상이에요. 요거를 위파이가 받았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바꾸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몇 년 걸릴까요? 앞으로 3, 4년에서 길면 5, 6년이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작은 부자, 몇십억대 부자는요 금방 될 수 있어요. 딱 한 3, 4년이면. 여러분이 정말 욕심을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좀만 더 버티세요. 한 5, 6년, 6, 7년만 버티십시오. 그거 아니고 나는 내가 못 살아도 좋으니까 자식들한테 왕창 주고 갈 거야. 죽기 전에. 그럼 끝까지 버티세요. 한 8년 이상. 그럼 위토큰 가격이요. $1,000만 넣어도요 자식들한테 줄 때 최소한 수백억 정도의 자산을 넘겨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 믿기실 거예요. 안 믿겨야 정상입니다. 옛날에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시는 분은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한 분씩 손잡고 오셔야 돼요. 그 사람들 꼬드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부자 될 기회를 여러분이 제공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비즈니스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돈도 있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뭐 괜찮다며 비트코인으로 뭐 먹고 살만하다며 왜 이런 걸 하니? 강의비도 안 받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저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2시간 강의하면 8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1시간에 40만 원짜리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10원도 안 받고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으로 먹고 살만해졌을 때 제 친구가 사기꾼에게 사기당하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우리나라에는 특히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에게 당해서 여기에다 돈 투자할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비즈니스에 연결해야 되겠다는 게 제 하나의 미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온 거고요. 10원도 안 받고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매주 합니다. 여기서. 다음 주는 낮 2시, 그 다음 주는 저녁 2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강의 잘하시는 다른 그 김창현 사장님이 또 토요일 날 또 저쪽에서 강의를 또 해주세요. 최대한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내 거로 만드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부자가 돼 있습니다. 나 강의 한 번 들었으니까 끝? 아니에요. 그 사람 절대 부자 못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주에 2시니까 2시에 올 때 할 수 있으면 손잡고 손을 잡고 오세요.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거, 태도로 주는 거 등등 있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위파이로 주는 거 1대 3%, 2대 5%, 3대 8% 받는 그게요. 어떻게 보면 나는 1억 투자하고 싶은데 1억이 없어. 그러면 그걸 내가 더 위파이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됐대요. 지금 우리가 10억개를 총 발행을 하고 지금 이 2년 반감기 안에 5억 개 그 반절 정도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10억 개 중에서 1억 2,700만 개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추천 위파이 수당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된 거예요. 너무 생각보다 빨리 이 노드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천 수당으로 나온 358이 아마 올해 말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게 거의 오피셜입니다. 네, 거의 올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4개월 안에 이제 위파이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 5월 12일까지는 스테이킹 하실 분들 있잖아요. 스테이킹도 금방 끝났죠. 이 358도 이제 끝나요. 아니 끝나면은 했던 사람에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올해 말까지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내가 나의 조직을 확보를 해놨어. 그러면 이 남은 채굴 기간 7년 동안은 계속 358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못 받겠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358 끝나면은 아마 에너지로 줄 것 같다고 해요. 에너지는 언제든지 이제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근데 뭐 당장 쓰는 현금이 있으니까 위파이가 좋습니까? 당장 얘기고요. 첫 번째는 그 소식이고 두 번째는 그 대출 상품이 곧 나온대요. 대출 상품이 그 두 가지인데 담보대출 형태랑 신용대출 형태입니다.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위파이를 맡기고 태도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대여를 해주는 거.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내가 너무 돈이 없어 위파이 팔고 싶어도 안 팔겠죠? 네, 그렇게 위파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신용대출 이거는 아까 1레벨부터 20레벨까지 레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레벨별로 한도가 나올 거예요. 네, 레벨별로 한도가 나올 거예요. 이건 정확히 이제 세팅된 값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신 분은 뭐 내가 뭐 10레벨이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15억 대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나온다는 내가 4레벨이야. 그럼 한 1,000만 원, 뭐 2,000만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나온다든지 레벨별로 그 한도가 이뤄지고요. 그 전 세계 최저 금리로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2% 3%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콜리스 회장님이 사채업자가 아니잖아요. 거의 무이자격을 빌려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소식들 아마 토요일에 김창 대표 오시면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럼 2부 강의를 또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